반갑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여현철 교수라고 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체됐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PPT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보여지실 테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됐기 때문에 한번 저랑 같이 우리 남북 간의 여행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자, 먼저 질문 드립니다. 우리 김포공항으로 가서 북한, 평양을 간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저랑 같이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러면 택시를 타든, 자, 국내선으로 가야 될까요? 국제선에서 타야 될까요? 국내선. 아니야, 나는 국제선. 하나만 마음속에 결정하기. 채팅창이 있다면 올려주시고요. 국제선이다, 국내선이다. 고르셨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한번 골라주세요. 나는 고르셨죠. 근데 여기서 충돌되는 부분이 계실 거예요. 국제선 선택했으면 무조건 여권이 있어야 돼. 국내선 선택했으면 여권이 필요 없지. 그죠?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북한 갈 때요. 비행기로 타고 갈 때 국제선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여권이 필요하겠네요? 아니요. 여권 필요 없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방북 허가증만 필요합니다. 뭐지? 방북 허가증은 여권은 없으면서 국제선을 타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 남북관계의 현실입니다. PPT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네 거 아닌, 무슨 가사 노래도 있죠. 남북관계가 이래서 특수한 관계다. 그래서 오늘 지금 PPT 이제 화면 넘길 텐데요. 그래서 우리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을 1991년에 했었는데 이게 재작년인가요? 수능 시험 문제였었습니다. 언제 체결했는가? 그래서 보시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남과 북은 국제법상에 각각 유엔에 가입한 독자적인 국가라고 인정은 받으면서도 상호간에는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 화면이 위로 좀 나가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만 위로. 기술적인 문제로. 자, 그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형식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눈 뜨고 태어났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남남 갈등, 남북 간의 갈등은 잠깐 접어두고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 통일은, 또 진보가 바라보는 또 통일 방법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한반도 통일이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정상회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면 어떡할래? 또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래? 이런 생각도 하듯이 통일이 됐을 때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념에 따른 비교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가 바라본 북한 문제, 남북 관계, 통일 문제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수입니다. 보수. 저는 오늘 굉장히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쪽 편 저쪽 편 들지 않습니다. 다 들어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수. 이 지금 분단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이 북한이다. 한반도 공산화를 시도하는 이 북한이 원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은 수용할 수 없고, 북한 정권, 현재 김정은 정권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요, 통일 한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통일됐을 때. 또 현재의 한미동맹은 이거는 양보하고 거래할 수 없는 우리의 목숨줄 같은, 생명줄 같은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이 평화, 통일, 특히 통일 어렵게 하는 것을 보수 입장에서는 북한 핵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핵무기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없는 범위에서 한미 정부
라는 입장과 그 또 북한의 큰 입장 차이가 불일치가 됐는데 그 북한 입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북한의 이 비핵지대화 주장은요. 네, 1959년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2016년도 또 정부 대변인 명의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북한 입장에서 남한 니네들 핵무기 다 공개 다 해야 돼. 두 번째, 남한 내에 있는 핵기지 모든 핵기지 철폐와 검증도 해야 돼. 세 번째, 미국의 핵 타격 수단이 우리 북한에 폭격하는 것을 한반도 지역에 폭격하는 것을 금지해야 돼. 네 번째, 대북한 핵무기 사용 위협 금지를 약속해야 돼. 다섯 번째, 주한미군 철수를 선포해야 돼.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예요. 네, 자기네들 비핵화도 물론이거니와 남한지대 전역 미국의 핵 사용 금지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잠깐만요. PPT가 빨리 넘어가네요. 네. 네, 여기까지 했고요. 네. 자, 그래서 보수가 바라보는 이제 북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이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네들 목숨줄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협상이나 보상을 준다고 걔네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서 북한을 제압할 수밖에 없어. 한미동맹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한미동맹이 이 핵 사용 등등의 전쟁 억지를 위한 기초 필수다. 그리고 이제 퍼주기 끌려다니기는 곤란하다. 정상 국가화 북한이 유엔 등등 또 일반 국가처럼 정상 국가 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 규범을 준수를 하고 보편 가치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반도 통일 논의 보수가 바라보는 그럼 왜 해야 되는가? 우리 듣기는 싫지만 헌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요. 나아가야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또 의무 사항은요. 66조 3항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한 의무를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일하게 겸직하는 직책이요.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입니다. 네, 2만여 명이 우리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자문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의장이 대통령이다. 네, 그렇게 알고요. 그래서 보수가 바라보는 통일은 북한은요, 우리 동포이면서 적이다. 네, 같이 살아가야 할 동포이고 지금 현재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적이다. 북한은 무찔러야 할 그들 핵심 계층이라고 하는 세력도 존재하지만 적대 계층, 동료 계층이라는 우리 같이 살아가야 할 동포도 혼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가 전 인류적인 인권적인 측면도 물론 있고 우리 동포들이 독재에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굶주림 속에서 자유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포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수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수 얘기 끝났어요. 진보 한번 볼게요. 진보가 바라보는 북한 문제와 통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우리 분단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북한이 빠방하고 침공했는 거 그거는 뭐 차치하고 미소가 분할 전쟁 그러니까 국제 질서 하에서 약소국이 남한에서 또 하나의 대리전으로 인해서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통일된 진보 입장에서는 이 통일 한국은 자 우리 분단 70여 년이 흘렀고 이거예요.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문어 다리가 오징어 다리 몇 개예요? 10개. 문어 다리 8개. 그럼 우리 오징어를 10개, 문어 다리 8개. 근데요. 북한에서는 오징어 다리가 8개예요. 뭐지? 문어 다리가 10개예요. 뭐지? 네. 오징어를 문어, 낙지라고 부르고요. 문어를 오징어라고 부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네, 이게 분단 이질화 현상 때문에 그렇게 변모하는 통일된 단어, 뭐 문화, 언어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남북 간의 이질성이 지금 존재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질성을 지금 급변하게 바꿀 수는 없듯이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또 이제는 우리가 뭐 군사 정권 등등도 경험했고 어떻게 보면 산업화도 이룬 뭐 박정희라고 정권 공과 과는 분명히 있지만 이 독재 정권도 있었다시피 북한의 이제 정권 실체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상호 존중, 상대성 인정이라는 측면. 그래야 대화가 되지. 자꾸 침만 뱉고 욕만 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는가. 그래서 적극적인 대화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미 동맹 해외 또 해양 세력들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게 이유가 6.25 전쟁 이후부터 서로 간의 신뢰와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 단계적으로라도 신뢰와 협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정상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또 각종 회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보가 바라보는 북한 문제, 북한은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 남한이 이제 훨씬 더 잘 살고 북한은 아직 개발을 해야 되고 낙후된 지역이 있다는 점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 준비 전 단계부터 이들을 낙후를 또 발전으로 이끌어야 통일 이후에도 서로 간에 부담이 없지 않는가라는 측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질서, 냉전 질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됐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남과 북이 손을 잡아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화해, 협력,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평화가 안정화되고 추후에 통일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보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를 할게요. 북한은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남한이 잘 살고 북한이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주의라는 것을 경계를 하자. 스스로. 또 북한의 이 핵은요. 미국이 6.25 전쟁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사일 등등 핵 융단 폭격을 이루었던 그런 이제 아픈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자구책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서 핵 무장을 했는 거기 때문에 협상용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핵을 없앨 수 있는 상호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진보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괴물, 도깨비, 이상한 국가로 보지 말고 그들이 생존하고 체제가 안정되고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우리 중국이나 소련에서 러시아처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스스로가 변화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진보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보가 한반도 통일 논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지자체 간의 대화 또 정부 간의 대화, 민간 단체들 간의 교류 협력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신뢰가 쌓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이에요. 인천에 핵은 아니지만 미사일 한 방 날아오고 맞고 나서 그때 가서 전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방지책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는 돈을 줘서라도 이 전쟁이라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줘서라도 선공후득의 자세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휴지 조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70여 년 동안 지금 우리 휴전 상태 스탑 정전 상태잖아요. 정전 협정. 이거 의미 없는 이 이야기들 이제 종전으로 바꾸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체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종전이라고 선언을 한다면 더 발전적으로 남북 신뢰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종전 선언이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자라는 입장이 진보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보수, 진보 각각의 입장. 우리는 이런 논리에서 이제 듣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네. 이제 한반도 통일 실현. 그러면 통일됐을 때 보수가 맞고 진보가 맞고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어디가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론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일됐을 때 통일로 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방법의 길의 차이지만 목적, 그리고 도달하는 목표는 같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한반도 통일 이루게 되고 또 이루기 위해서는 또 이뤘을 때는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회복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 문화, 우리 민족, 우리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우리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도 문어, 오징어처럼 이질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우리 민족이었고 동일 문화를 갖고 있고 동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네, 원래 하나였는데요. 저도 여러분들도 눈 떴을 때 이미 분단이라서 두 개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하나로 가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들, 우리 대학생들도 한번 생각은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 분단이라는 것이 남측, 북측 우리 주민들 투표에서 분단한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일제합병을 경험해서 해방, 그리고 남북 신탁 통치, 그리고 또 분리된 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상황에서 서로가 옳다라고 6.25 전쟁까지 일어났고 그러고 1991년 아까 처음 도입부에 남북한 UN 동시 가입도 이루어져서 다시 두 개가 하나로 만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민족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또 고유의 전통 가치도 발전하면서 민족 문화를 회복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 참 어렵고 이 화약고 같은 전 세계의 마지막 남은 이 휴전 상태인 이 한반도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독일처럼 총, 칼, 폭탄이 아닌 것으로 평화, 통일을 이룬다면 평화 시민성이라는 피스 코리아라는 전 세계 이 시민성을 확산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치유 화해라는 측면, 전쟁의 상처, 이산의 아픔들을 우리가 좋든 싫든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이산가족, 북한의 이산가족 또는 뭐 관계자인데 나 만나야 돼요. 신청해 있는 사람이 13만 3,400여 명이 계십니다. 근데요, 이 중에 8만여 명이 돌아가셨어요. 생존은 이제 4만 얼마밖에 안 돼. 뭐지? 그럼 이 사람들 다 돌아가시면 이산가족 문제 끝?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남겨놓은 2세대, 3세대, 여러분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북에 또는 친지가 북에 있는 분들, 또 관계 있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픔, 또 우리가 풀지 못했던 숙제를 우리 밑에 후손들한테 계속 물려줄 것인가. 어미소, 새끼소, 송아지 또 철조망 사이에 놔두면 서로 부비부비 하는데 눈 뜨고 태어나는 이 한반도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부모, 형제, 가족이 있다면 이것만큼 얼마나 비극적인가. 이건 나랑 관계없기 때문에 생각 안 해도 돼? 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증오도 해소하고 반성과 화해도 하고 이산가족 그들의 아픔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은가. 또 북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영양실조 등등의 상태가 많습니다. 하나원이라고 있는데요. 탈북민들 우리 한국에 오면 안성 또는 강원도 화천에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면 제가 키가 한 177 정도 되는데요. 163, 160 이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제가 무슨 거기 가면 국가대표 농구센터 같은 느낌이 들어. 네, 그 정도로 DNA가 변형될 영양실조로 그들이 만약에 통일이 되고 그들의 자손들도 우리가 또 다 안아야 될 또 통일 비용이 포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프리카 가서 기아들 돕는다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 민족을 바로 눈앞에 있는 위에 있는 북한 주민을 돕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종교가 있다면 또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네, 그다음 경제적 이익입니다.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모르지만은 어떤 실명 국가를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나와 있는 자국민들한테 교육을 먼저 시켜요. 바로 대사관으로 쫓아가서 헬기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라는 그런 이렇게 매뉴얼이 있거든요. 우리는 북한에서 핵실험 또 무슨 실험하면 또 쟤네들 또 저러는구나. 또 뭐 얻으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치부해 버리는데 안전 불감증에 있는 건 혹시 아닐까? 우리 대학생들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전쟁 위험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외 기관에도 한반도 투자를 하는 것도 꺼려하기 때문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이 확산되고 또 만약에 평화가 또 통일이 된다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획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머릿속에 대한민국 외쳐보세요 그러면 한반도 전역을 그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반토막인 거죠. 아시죠? 그러면 삼면이 바다, 위에는 막혀 있어. 또 위에 그 밤에 우주에서 찍어본 영상을 보면 사실상의 섬나라입니다. 이 섬나라가 통일이 되면 탈피해서 우리 H라인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만주, 시베리아,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진출, 교두보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 세계가요. 요즘 키워드 세 가지를 문제점을 얘기를 한다면 뭐 코로나 상황이 물론 있지만 빈곤, 실업, 양극화 21세기의 3대 지금 문제점입니다. 빈곤하다. 그리고 실업이 많다. 양극화, 빈 부익부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저성장, 또 고령화 현상도 전 세계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 극복하려면 북한, 이 블루오션밖에 없는 거예요. 통일. 북한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요. 취업난도 해소할 수 있고 이놈의 주택 비용들도 또 안전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다. 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공군으로 갔다 왔는데요. 네, 이 공군, 육군, 해군 더 우수한 그런 의무가 병력의 의무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분단 비용 특히 국방비가 1년에 48조 원씩 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우리 복지라든지 청년 세대들라든지 미래 세대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전쟁의 공포로부터 일상적 전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코리아 프리미엄, 그리고 북한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묻혀져 있는 광물이 있대요. 마그네사이트라고 합니다. 126조 원 가치, 총 7천조 원 통일이 됐을 때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질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분단 비용보다 통일됐을 때 통일을 하기 위한 비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세금 많이 더 내는데 그래서 저 통일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일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더 크고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 역시도 각 해외 유엔 기구라든지 등등에서 무상으로 차관으로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용을 걱정하는 것보다 먼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그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자, 사회문화적인 이익도 있습니다. 앞에 민족적, 방금 경제적 이익도 있고 사회문화적, 포용할 수 있는 문화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너 어디서 고향이 어디니? 어디서 왔니? 저 인천이에요. 저 대구예요. 저 광주예요. 전주예요. 저 함경북도예요. 저 평양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북한에서 왔어요가 아니라 서로가 포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지역을 이해하고 또 다원성을 인정하는 또 민족의 개념, 우리 다문화 사회로 진입됐습니다. 언제까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도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문화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우리 니네들 민족 아니야? 이런 큰 틀에서의 민족 개념도 재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 우리 대륙과 해양을 잇는 아주 핵심적인 글로벌 강국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관광, 여가, 문화 서비스 기회 향상, 또 우리가 뭐 여러분들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금강산 등등, 또 설악산, 금강산에서 설악산, 백두산에서 한라산 연계하는 관광 코리아 사업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DMZ 본의 아니게 70여 년 동안 묻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천년의 보고라는 각종 그 희소한 또 동물들 연구해 볼 가치들이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DMZ로 평화적으로 이용을 해서 생태 공원도 조성해 보고 또는 분단을 경험했던 그 보존을 역사적인 가치, 어떻게 보면 박물관, 문화관으로도 조성해 본다면 어떨까? 전 세계가 오히려 분단을, 전쟁을 극복한 평화 한국을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로하스라는 건강과 환경도 생각하면서 또 지속 가능하게 실천하고 우리 평화 한반도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론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제 남북한 공유 하천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또 남과 북이 보건의료 분야도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혹시 아실까요? 경기도 예전에 어떤 지역에서는 그 헌혈에도 헌혈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 말라리아의 병에 걸렸을까 봐. 이거예요. 자, 경기도랑 북한이랑 동시에 방역 사업을 해요.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 그러면 동시에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한 쪽에서만
모기 방역 사업을 하면 이놈의 모기들이 휘리릭 북으로 날아가. 북에서만 하면 남한으로 피신해. 동시에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 우리 한반도 전역이 네, 이런 보건 의료를 같이 힘쓸 수가 있다. 또 지금의 이 코로나19 상태 네, 이것도 공동으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들도 해봅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20대니까 여러분들 생각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도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북한 통일 관심 없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학업 취업이 너무 바쁘고 또 북한 우리가 회담도 많이 해보고 해봤지만 도발하고 비핵화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불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자체 협력 사업을 했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개성공단이라고 했었죠. 자, 남한의 우수한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 또 뭐 지리적 공간을 합쳐서 평화 한국의 제품들을 코리아 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이제 나아갈 수 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그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북한 또 얘기에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밀레니얼 세대가 특히 60대는 통일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많은데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뭐 솔직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선생으로서 한 말씀 올리면 그래도 남북 간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상태로는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서로가 신뢰해서 그러다가 추후에 시간이 흘러서 뭐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그냥 통일하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이제 20대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미래의 주역이 이렇게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성 세대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통일 교육을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또 뭐 AR, VR 이런 식으로도 시키고 또 나와 밀접한 내 전공에서 내 삶에서 내 취업에서 관계되는 통일 이야기를 교육을 시켜야지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이런 얘기 하니까 더욱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보고요. 개성공단 사례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북 정책 만족도 보면 우리 과거에는 공동체 중심 또 국가 가족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만 네. 그 개인 중심 당연한 거예요.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 거 잘하고 타인에게 피해 안 보게 하는 그거 얼마나 좋아. 네.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그런데 이제 북한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독특했던 게요. 예전 같으면 남과 북의 국가대표 선발하면 그래 북한의 뭐 일진급들 남한의 일진급들 같이 이제 한 팀으로 묶었는데 우리 2018년도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네, 국가대표들 모았을 때 우리 청년 세대들이 반대했던 거 아세요? 우리 그러면 20명 있으면 1번에서 10번까지 그러면 11번에서 20번까지는 국가대표 선발됐음에도 북한의 애들 때문에 탈락해야 되는 이 불공정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 지금 현재 세대는 굉장히 합리성, 네,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대북 정책 통일 교육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앞으로의 교육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통일,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뭐 이런 얘기 이제 더 듣기도 싫어하는 것 같고요. 2030 세대는 평화 공존, 지금과 같은 상태를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통일 개념도 새롭게 정립을 할 필요성이 여기서 나와 있고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통일 정책은 그럼 뭐예요? 뭐 어떤 사람은 진보는 아까 보수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관점에 한미 동맹 강화하고 진보는 상대성 인정해서 남북 교류 협력 강화해야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정책은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독일 사례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독일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해서 죄송은 하지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니에요. 독일은 하나의 사안이 일어나면 언론, 시민계, 학계, 선진국의 모델들에서 공론장을 형성해서 끊임없이 토의해서 2, 3년 동안 논의해서 하나의 정책안을 만든다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그래서
빨리 만듭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해서 만드는 거는 잘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자, 보이텔스 바흐 협약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는 통일 정책 이렇게, 진보 정책이 들었을 때는 진보 통일 정책 이렇게. 근데요. 독일은 기민당이든 사민당이든 동방 정책, 동독의 정책만큼은 일관적으로 가더라.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일환으로 독일에서는 보이텔스 바흐 합의를 했는데 통일교육 시킬 때 선생이 이렇게 해야 돼. 주의식 교육하지 마. 강제성 금지 첫 번째. 두 번째. 학생들 논쟁을 많이 하게 해. 논쟁성을 항상 유지하게 해. 북한은 이런 주장, 남한은 이런 주장. 판단은 여러분들. 그래서 세 번째가 학습자들이 판단하는 보이텔스 바흐 합의가 그거였거든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국민협약이라고 그 모델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여야, 종교단체 등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 시민과의 대화들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요. 거기서 처음에는 막 서로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맞다 틀리다만 했는데 재밌는 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보수는 진보 쪽으로, 진보는 보수 쪽으로 중도로 점점점 모아지는 것 같더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 말도 일리가 있네. 마찬가지 일리가 있네. 서로 합의하는 문화가 존중되고 형성이 되더라. 이게 위르겐 하버마스가 얘기했던 공론장의 기능,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그럼 보이텔스 바흐 너무 좋아요, 따라 배우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미 우리도 어찌됐든 1990년대 김영삼 정권에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야, 진보, 종교 7대 종단 전부 다 합쳐져서 뭐냐면요. 우리 통일되려면 첫 번째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3단계 첫 번째 남북이 화해 협력을 해야 된다는 단계예요. 적대적인 것을 지양하고 조금 없애고 화해 협력 그래 존중하면서 화해 협력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등 앞으로 또 일어날 다양한 사업들 같이 하고 그게 화해 협력 단계가 되고 두 번째는 남북이 연합하는 연방 아니에요. 연방은 북의 주장이고 연합하는 단계로 가다가 마지막에 1국가, 1헌법, 1체제 또 하나의 민족이겠죠. 완성 단계로 이 3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단계에 현재 있나요? 화해 협력 단계에 도달했었나요? 도달했다가 다시 또 미끄러진 건 아닌가요? 또 언제 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단계에 우리가 좋든 싫든 밉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자 다시 돌아와서 전쟁 세대, 저도 전쟁 세대에서 멀어지고 여러분들은 더 멀어지고 있죠. 연합 단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현 상황을 진단을 해봤고요. 이 부분은 PPT를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진보 정리를 하면 두 체제가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된다는 입장, 보수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야 된다는 통일 논리를 이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보 북한은 존중과 협력의 대상, 보수 북한은 적대하고 극복의 대상이다라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보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갈등 평화적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얘기를 했는데 요한 깔퉁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평화를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 평화는 이렇게 전쟁 이런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 휴전 상태도 소극적인 평화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한 깔퉁이 얘기했던 적극적 평화를 아마 우리 현재의 정부가 따라 하려고 배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폭력 상태가 아예 없어지는 상태,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평화. 그래서 평화를 평화점 통일교육으로 바꿨던 이유고요. 자 보수 다시 우리 대한민국 설립됐을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건전한 안보관이 항상 존재해야 돼. 통일교육에서는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 평화 통일 과정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코리아 프리미엄이 이제 평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증오, 적대를 해소할 수 있다. 남학생, 남성 같은 경우는 군비, 병력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전공을 더욱 깊이 있게 팔 수 있는 시간, 공간
확보할 수 있다. 복지 확대를 할 수 있다. 사회 안정망 확충에 기대를 할 수 있다. 또 극복을 한다면 다양성 존중이라고 했듯이 이념 갈등 완화, 정치 사회의 안전, 또 다양성 존중 문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진보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외교는 어떻게 균형 외교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보수 입장은 한미 동맹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요. 우리가 남남 갈등 안에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해봤고 여러분들이 양자의 이야기들 여기서도 맞고 여기서도 맞는 이야기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 취사 선택을 해서 우리 오늘 귀한 시간 내어 계시는 분들의 판단으로 새로운 통일 정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 저랑 같이 여행을 시작을 했잖아요. 여권은 필요 없지만 국제선을 타야 되는 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골 때리는 이 관계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데 이 남북 간의 관계 앞으로 일단 일상적인 관계 교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이 특수하다, 독특하다는 관계가 굳어져서 고착화돼서 이게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는데 그것만큼 우리 절대 양보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절대 안 돼. 근데 대한민국 한반도 그러면 통일은 아직 하기 싫어. 이게 과연 맞나? 네, 통일은 하기 싫고 북한은 니네들 살라고 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 그냥 시원하게 그냥 독도 일본 주고 합리적인 보상 화끈하게 받아가지고 살지 그러면. 네, 우리 만약에 오늘 2021년 10월 16일인데요. 100년 뒤에 2121년 10월 16일 신문에 우리 거기 살고 있는 친구들이 100년에 뒤에 100년 전 지금의 신문을 봤을 때 젊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통일하는 거 싫어한다고 봤다면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야 100년 전에 얘네들 우리 선조 맞아? 이것들도 진짜 우리 맞아? 우리 어렸을 때 국사 역사 배웠을 때 한강 유역으로 이것들 맨날 싸워.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가 확 먹어가지고 통일 한번 하지. 백제가 확 먹어서 일본까지 한번 하지. 이런 생각은 한 번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후대가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들, 생각들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도 염두하는 분들이 대학생, 큰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시각을 좀 넓혀 보시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강의를 준비해 봤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제의를 하고 있고 또 북한에서도 호응하는 이야기들을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VNR이라고 북한의 발전 전략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전략 수립이 더욱 필요하다는 측면인데요. 네, 정리를 하면 북한이 지금 남북 간 또 국제기구에서 제일 얻고자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순서대로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식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네들도 해소해야 되니까 가뭄, 홍수 등등 기후입니다. 네, 에너지, 식량, 기후. 남남 간의 갈등도 봉합하면서 남북 간의 관계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안보, 거시적인 화두로 국제기구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또 남북 지자체도 손발을 맞춰서 그들도 원하고 우리도 해야만 하는 것들, 에너지, 식량, 기후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전공 영역을 끌어다가 그 주제를 끌어다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 대학생들의 역할이고 책무이고 또 통일 교육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늦게 시작했지만 네,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했고요. 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